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시간에 축 문제 내드렸던 거 있죠. 그걸 풀이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제법 풀릴 것 같아서요. 자기 평가가 아닌 이제 한 회차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축으로 세모된 돌을 잡아보세요 하는 문제였죠. 좌상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쉽게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편 사냥꾼 쪽으로 달아나게 하라.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단수를 이쪽이 아닌 당연히 위에서 쳐야겠죠. 백선수가 달아나고요. 흑은 이제 역시 진행되는 방향을 막습니다. 쭉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서는요, 이렇게 공격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공격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흑이 백을 잡는데 성공했죠. 그 다음에 우상귀 한번 보면은 잘 보면 왼쪽에 백 하나가 있어요. 이 돌이 도와주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좀 큰 학생들은 금방 풀지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종종 틀리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진행되는 쪽이 머리고 축은 머리를 잘 막아야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치고 달아났을 때 곧바로 머리 막는 게 이제 몸에 밴 겁니다. 이렇게 달아나면 이건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공격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나가면서 101점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른쪽 위에 우리 편들이 하나 더 있는 걸 이용해야 되죠. 그쪽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니라 이쪽은 옆구리라고 했죠. 옆구리를 공격하고 달아날 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방향을 쭉 이어서 가면 역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좌귀에 있는 돌은요, 저번에 설명을 할 때 이 문제를 직접 풀어봤었어요. 쭉 문제 내기 전에 방향만 약간 바뀌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한 점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 선수가 이렇게 공격하면 여기서 백이 나갈 때 한 점 위험해지죠. 그래서 백이 있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단수를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쳐야 잡을 수가 있어요. 달아나면 이제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되면 되겠죠? 우하기는 돌이 조금 문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조금 더 수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아예 이 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흑이 공격을 해볼게요. 역시 우리 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단수 치고 달아난다고 해야겠죠? 자, 이거 빼고요. 자, 달아났을 때 진행되는 머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렇게 놓아서 왼쪽 백이 도와주고 오른쪽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요. 길이 3개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방향을 막아야 되고요. 됐을 때 여기서 손 못 잡게 공격하는 거 아시죠? 하고 나갑니다. 또 손을 못 잡게 이 선에서 공격을 해야 이 백도를 비로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은 거의 맞추셨을 것 같아요. 바둑판이 없는 분들은 눈으로만 해야 돼서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힘든 거라면 이 다음 네 문제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돌을 놓고 풀으셨어도 여러 번 실패를 한 다음에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이 네 문제를 한 번에 다 그냥 큰 무리 없이 맞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 두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이라도요. 왜냐고요? 재능을 타고나셨으니까. 바둑도 참 재능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연구생 출신, 연구생에서도 최상위까지 올라갔던 이 사범이 한 명 있는데, 공부를 재능이 좋으니까 이제 어릴 때 서울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보통 재능 가지고는 올려 보내지도 않아요. 아주 뛰어나야지 올려 보내겠죠. 예, 그리고 바둑을 좋아하고 아주 빨리 늘으니까 이제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 기사가 되는데 실패를 하고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는 바둑을 둔 내용을 숫자로 쭉 적어서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여러 장을 나누어서 그 판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혼자 상대가 없을 때 어떤 뭐 사장님이 나가지고 책 들고 바둑판에 이렇게 딱딱 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둔 바둑을 번호 순서대로 따라 놓으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둑을 좀 실력을 늘리기 위한 선수들,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 기보라고 하는 것을 외우는 훈련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 잘 둔 사람 거를 보고 외워서 자기 이제 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거든요. 한 10여 년쯤 된 거를 이제 찾아서 학생들이 쭉 놓고 있으면은 이 사범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 누구랑 누구 둔 거네? 누구랑 누구 둔 거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10여 년에 둔 거를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뭐 저런 사람 있나? 저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기사가 안 됐다니 이러면서 놀라죠. 바둑에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예,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부럽죠. 예, 부러운 거 많죠.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리 순간순간 뚝딱뚝딱 해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예,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악보만 보고도 기가 막히게 불러대는 사람들 보면은, 예, 예, 정말 사실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부럽죠. 자, 이 문제 좀 어렵다고 했는데 오른쪽 위에 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역시 진행되는 방향만 맞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해 볼게요.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이 하나 더 있으면 그쪽으로도 공격을 해 보아야 되는구나를 아십니다. 자, 일단 이게 틀리는 이유는 진행되는 방향을 공격하면 기다리고 있던 백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길이 많아져서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냥꾼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한 번 더 몰아갑니다. 옆구리에서 공격을 하고 달아나면 공격합니다. 달아나고 공격하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 흑돌이 단수되어 있지만 백돌도 단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내면 되죠. 예,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럼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봐서 잡으면 되네 라고 하겠지만, 바둑을 둘 땐 어디 그런가요? 그나마 요 정도는 또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볼까요? 이게 이런 정도로 멀리 가 있다면 이게 눈으로 하기가 쉬울까요? 네,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역시 이것도 잡을 수 있거든요. 뭐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잡혀지나? 네, 해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아날 때 담치고 달아나면 이렇게 따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눈으로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만 아시면은, 예, 이게 눈에 들어올 텐데, 이 돌을 대각선으로 갖다 넣어요. 대각선으로 머릿속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저번에 수읽기 설명해 드렸는데 뭐뭐 있다고 하는데 이 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각선으로 쭉 가면 여기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옮겨줍니다. 어떻게? 여기 놓고 알죠? 100이었죠? 자, 100을 놓고 흑도 그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그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워요.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100이 달아나도 흑이 공격을 하고 100이 달아나도 여기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땡겨서 생각하는 것도 사실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왼쪽 위에 거 볼게요. 이제 이 방법을 잘 아시니까 이것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달아날 때 손 못 잡게 공격하고 우리 편 사냥꾼인 좀 한 번 더 하죠. 자, 단수 치고요. 백이 손을 못 잡게 하고 달아날 때 역시 백이 손을 못 잡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도를 잡아낼 수가 있죠. 여기서 나는 이렇게 둘 건데 넌 어떻게 둘 거냐?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 난 그럼 이렇게 둘 거야 라고 계속 대화를 나눈다 그랬죠. 바둑 둘 때 떠들면서 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바둑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머리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바둑돌은 뭘로 놓냐? 바로 손으로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손수 말씀담, 손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수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둑인들이 바둑 말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수담. 또 다른 걸로는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귤나무를 심었는데 귤이 우리 흥부와 놀부의 박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자랐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싹 쪼개니까 안에서 이제 노인 4명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귤 속에서의 즐거움, 귤중지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바둑을 한자로 바둑 기자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위할 위, 바둑기에서 위기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둑 말고 수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담이나 한번 나누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친한 친구끼리는 굳이 바둑이란 것도 없이 한 판 둘 거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요. 자, 좌하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모를 공격하는데 진행되는 축 모양에 저번처럼 이런 형태에서는 다 좌하기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백돌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지? 여기 도와주는 우리 편 사냥꾼이 하나 더 있지도 않네요. 위에 문제처럼.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 하나가 도와주네요. 이걸로 방향을 싹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볼까요? 달아날 때 우리 편 사냥꾼 쪽을 한 번 더 가게 하려면 옆구리 공격을 하고요. 달아나면 이제 손을 못 잡게 이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행되는 방향을 막으면 무사히 상대도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문장만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전에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뭐냐 하면 새로 글을 없애볼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쪽 아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나오는 모양인데 순서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전에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시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단수 쳤습니다. 하나 위험하죠? 어떻게 할까요? 달아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연결해 볼까요? 배웠던 것 중에서 호랑이, 호구 연결이 있었죠. 호구로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백선수도 이 한 점 위험하니까 연결합니다. 흙은 이렇게 단수 쳐서 이걸 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쭉 가서 축으로 잡는데 바둑을 진행되다가 백선수가 여기 이렇게 자, 백선수가 이 근처로 막 왔어요. 그래서 축머리가 닿아서 이제 이거 달아날 수 있겠구나 라고 달아난 장면입니다. 한번 달아나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잡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요. 오늘 축의 다른 종류 응용해서 나오는 건데요. 해돌이 축이라는 걸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놓은 거예요. 나중에 따로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축을 하는 김에 한번 한 겁니다. 그냥은 절대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단수 치고 백선수가 달아나고 흙이 단수 치고 백이 달아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호구, 호랑이 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잡을 수 없구나. 그런데 요전 시간에 12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장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백선수가 달아났을 때 선생님 이거 장문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라고 이제 학생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백이 달아나 볼까요? 달아나면 맞고, 달아나면 잡힙니다. 이렇게 쉬운데 잡는데? 근데 뭘 이런 걸 문제로 내고 그래요? 하는데 여기 백이 이 돌은 살아가는 길 4개잖아요. 요건 3개고 여기 2개예요. 같이 2개거든요. 백 사는 길도 2개, 2개. 그래서 이 흙을 공격하면서 탈출하려고 해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흙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죠. 1, 2, 2개가 단수니까. 그래서 위험해 라고 달아날 때 백 선수가 흐흐흐흐 웃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오면서 이 한 점이 단수가 됩니다. 흙이 위험하네 달아나네 하면은 백 선수는 자유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이들과 이들 어떻게 되어 있죠? 연결해서 배웠죠. 입구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과연 이 백을 잡을 수 없을까요?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오늘 새롭게 배운다는 축의 일종인 해돌이 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돌을 하나 희생하고 상대를 좀 뭐랄까요? 뭉친 모양. 애들한테 이제 돼지 모양, 뚱뚱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뭉친 모양을 만들어서 축으로 잡습니다. 자, 보실까요?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백 선수가 자, 달아나죠. 달아날 때 흙은 여기를 그냥 달아나면 안 된다 했죠.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흙은 연결합니다. 2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단수를 칠 때 이 한 점을 희생합니다. 그래놓고 나가는 쪽을 막아요. 백이 잡으면 요 세 돌, 원래 잡으려고 했던 돌을 여긴 착수금지니까 안 되죠. 여기서 단수를 치고요. 여기 놀 때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백세점 위험하죠. 연결을 할 때 다시 나가는 쪽을 막아서 백을 전부 잡아내는 수법입니다. 이게 축의 일종인 해돌이 축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들 이제 잘 아십니다. 우리 편 사냥꾼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아가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풀게 됩니다. 순서가 배가 있다고 치고요. 자, 갑니다. 자, 해서 우리 편 사냥꾼 한 번 더 공격을 하고요. 달아날 때 진행되는 머리, 나갈 때 공격, 나갈 때 공격합니다. 백이 기다리고 있다 손을 잡는데요. 예, 잡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또 잘해야 되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수일기 해보실까요, 여러분? 흙이 단수 치면 백이 달아났을 때 길이 1개, 2개, 3개. 이리 공격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리 단수 안 치고 여기서 공격을 합니다. 달아나죠. 상대방의 손을 못 잡게 하고 우리 편 쪽으로 하죠. 이제 쉽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공격하면은 상대가 달아날 때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 축의 축자가 쫓을 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습니다. 문제 다 풀어봤네요. 여러분들 많이 맞추신 분들 계셨나요? 축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 축으로만 3번이나 강의를 해드렸네요. 이 다음 시간엔 돌을 잡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형태를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